자, 우리 3DS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원프로입니다. 오늘도 아주 난리가 아니었어요. 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빠지면서 지수가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 3DS 같은 경우에는 기대했던 이런 보합권 라인을 벗어나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8만원 선을 기준으로 뭐 10% 정도 오를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또 다 뱉어내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계속 위아래 등락이 반복되는 지루한 보합세가 이렇게 수렴 형태나 아니면 이렇게 박스권 형태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업사이드 규모가 훨씬 더 커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순조롭게 보합권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반도체가 이렇게 굉장히 크게 빠지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6%, 코스피 지수 자체의 비중이 높은 이 두 종목이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와중에 우리 3DS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루 하락폭이 마이너스 4%로 위에 두 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선방한 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지금 처음 계획했던 대로 지금 이 구간에 도달을 한 뒤에 보합권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예상 범위 내에 주가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긍정적인 상황이나 특히나 시장이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DS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국투자증권이 3DS에 대해서 목표가를 29만 원으로 상향하는 이러한 리포트를 발표를 했는데요. 기존의 20만 원에서 29만 원까지 꽤나 상향치를 크게 잡으면서 AI 데이터 센터나 인프라에 대한 기대치가 이렇게 목표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하나투자증권이나 하나증권이나 LS증권에서도 지금 3DS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대략적으로 25만 원 선으로 상향하는 이러한 리포트를 줄줄이 발표를 했었는데,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29만 원까지 상향을 했으니 이전에 목표가를 상향했던 다른 증권사들보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3DS를 보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내용을 좀 간략하게 보자면 리포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GPU 수요입니다. 앞으로 정부 주도의 소버린 AI나 삼성 그룹 내에 피지컬 AI 기반 내에 다크 팩토리 등 공장 자동화에 대한 투자들, 아니면 인프라에 대한 투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투자 확대가 3DS가 보유하고 있는 이런 GPU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내다본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주주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자에 우리 3DS가 선정이 됐죠. 그래서 지금 해남에다가 40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지금 건설 중인데, 지금 두세 달의 주가 상황보다 이게 2028년에 완공이 돼서 본격적으로 가동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이제 3DS의 고성장이 시작될 거라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AI가 주도하는 장세이다 보니까 밸류를 선제적으로 상향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DS 차트가 좀 보합권에서 계속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지금은 3DS보다 좀 시장에 대한 걱정을 먼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시장이 이런 식으로 계속 안 좋으면은 3DS가 그걸 계속 거스를 수는 없을 테니까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좀 제가 잠시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개별 종목을 분석하는 이런 영상에서 시황 얘기를 좀 길게 하고 싶지 않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황 얘기를 정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마이너스 8% 이상이 빠지면서 올해 7번째로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는데, 사실 서킷 브레이커가 2000년도에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총 13번이 발동이 됐는데 그 중에 올해 7번이 발동이 됐으니까 올해의 변동성이 진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 주주님들이 좀 체감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 구간 이후에 발생한 서킷 같은 경우에는 5번이 나왔고, 이 구간에서 2번이 나왔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ETF가 출시되고 난 이후의 상황이죠. 이제까지 없었던 그런 변동성 장세가 결국에는 ETF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 ETF에 대해 아직까지 정부는 뭔가 정책적으로 조치를 취할 그럴 만한 움직임은 없어 보입니다. 그냥 뭐 여전히 운용사들이 뭐 광고를 과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투자자들한테 더 긴 시간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탁상 공론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하락폭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모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가고 있죠. 일단 여 위에서 머물렀던 2달 동안의 이런 강세 흐름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고, 오늘 이렇게 하락이 진행되는 동안 사실 개인들만 매수를 했지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연기금이나 전부 다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7400선에서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 7400선을 몸통으로 이탈하고 나서 하락 가속화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다 보니까 이 하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뭐 투매가 많이 나오거나 뭐 반대 매매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하락의 끝을 지금 예상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락이 발생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이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고,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로 코스피에 비해서 굉장히 선전했죠. 조금만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코스피에서 나오는 차익 매물이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넘어가면서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라든지 이렇게 좀 자금들이 다른 섹터로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면은 그때는 올해 상반기 같은 그런 반도체 독주의 장세가 아니라 시장이 전반적으로 같이 회복하면서 그 이상의 업사이드를 같이 함께 동반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매수 시점을 좀 포착하기에는 차트적으로 약세적인 구조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겠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지금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이런 순환매 구조가 좀 만들어지기를 저도 좀 바라고 있습니다. 자금이 어느 정도는 코스닥 쪽으로 돌아야 시장이 전반적으로 같이 회복하는 흐름이 보여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순환매는 AI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 쪽으로 좀 자금이 많이 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AX 대전환을 도모하고 있고 그게 실현이 되려면 결국에는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안정적인 환경이 구축되기 때문에 현재 반도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차익 실현 거래 대금 같은 경우에 수급이 이동을 한다면 그게 AI 인프라 관련된 섹터로 이동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점에서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하락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ETF와 관련된 수급 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동안 이렇게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거에 알맞는 되돌림이 발생하는 이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뭐 AI 거품론이나 아니면 반도체 고점론 같은 이런 위기론에 의식해서 하락이 발생을 하고 있을 때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좀 투매에 동참하면서 하락 가속화를 좀 야기시키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반대로 당장 이번 주부터 이러한 하락 요인들을 이렇게 뒤집을 만한 이벤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내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가지표가 예상치보다 좀 하회를 해주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낮춰줘야 적어도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문제가 1차적으로 좀 해소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다음 주부터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오죠. 이제 여기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국내 증시에서 좀 과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매도세를 멈춰줄 만한 매수세가 발생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7월 말 같은 경우에는 삼전닉스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직접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락세를 뒤집을 만한 이벤트들도 충분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패닉에 빠지지 말고 또 너무 공포에 사로잡히지 말고 최대한 좋게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온 거에 대한 이만큼에 대한 되돌림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우리가 반발적으로라도 매수세가 나올 만한 자리들을 좀 체크를 해본 뒤에 거기에서 이제 캔들이 어떻게 마감을 하느냐 수급이 어떠한 형태로 들어오느냐를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자리들을 찾아 놓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은 뭔가 공격적으로 대응할 만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 우리 주주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죠. 7400선을 벗어난 이후부터 뭔가 리스크적인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조금 했었어야 했고 오늘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또 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기다린 겸 조금 더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결국에는 아무리 영업이익률이 좋고 뭐 실적이 좋고 밸류가 높고 PER이 낮고 뭐 이렇다라고 해도 우리가 주가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큰 손들이 들어와서 이거를 돌릴 만한 수급이 들어와서 차트를 뒤집어 줘야 그때부터 우리가 공격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달려들 만한 그런 차트가 만들어질 때까지 지금은 차분하게 기다리고 좀 우직하게 버티는 게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그런 흐름으로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주주님들 답답하시고 많이 걱정되시고 힘드실 거라는 거 잘 압니다. 그치만 여기에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뭔가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버리신다면 수습하기 힘든 상황들이 더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3DS 주주님들이 지금 시장 상황도 굉장히 좋지 않고 3DS 개별적으로도 지금 바닥권에서 보합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이런 답답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따분하거나 지루하거나 이런 감정들을 또 같이 느끼고 계실 텐데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따분함이나 지루함을 느끼는 게 굉장히 정상적인 겁니다. 우리가 투자가 굉장히 재밌으면 그게 오히려 몇 번 오지 않는 그런 비정상적인 장이고요. 보통은 이렇게 지루한 시간 뒤에 이런 짧은 기쁨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나중에 기쁨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시간으로 상당히 괴롭히는 그러한 상황에 도래를 했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고 받아들이시면은 그래도 우리 주주님들이 조금은 마음은 더 편안해지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그 지루한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펀더멘탈이 쌓이고 차트상으로 어떠한 구조가 만들어졌는지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3DS 주주님들은 걱정 붙들어 매시고 원프로 채널에 대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두시고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들 지켜보시면서 펀더멘탈적인 요소나 차트적인 요소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이어나가실 수 있게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우리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꼭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거는 사실이지만 언젠가는 이런 조정도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매일매일 차트
차트 이렇게 열어보면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조금은 차트랑 멀어지셔서 운동도 많이 하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면서 최대한 평온한 심리 상태를 유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꼭 잊지 마시고 우리 주주님들이 지금 주가에 매몰 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프로였습니다.